자, 여러분, 제가 기말고사 범위 4단원은 수업 나갔다고 하더라도 독감이나 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빠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다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는 4단원 처음부터지만 일단 중간고사 끝나고 수업을 처음 나갔던 부분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제 2 맞나? 거기서부터 주제 3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권을 제정하는 것과 하나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인권과 헌법의 관계라고 해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인권의 발달 과정 하면서 배웠던 인권들이 뭐가 있었냐? 자유권, 평등권, 뭐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보자면은 그 다음에 뭐 나왔죠? 참정권, 또 사회권, 연대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었는데 이 인권은 사실은 어떤 한 국가 안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나열을 한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인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자유도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배우게 되겠지만은 뭐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도 자유가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이사를 하는 거주 이전에도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인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써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인권의 내용을 헌법이라는 문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권의 내용이 헌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헌법이 바로 인권을 기본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헌법이라는 게 다른 수많은 법이 있는데 인권을 굳이 헌법에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법이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헌법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법의 단계에서 최고 단계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배웠던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법의 단계를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일 위에를 차지하는 게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법률. 그 다음에 법률 다음은 명령. 그 다음은 되게 많긴 한데 뭐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법에 위계가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래에 있는 법은요 위에 있는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헌법을 어기는 법률은 있을 수 없고 법률을 어기는 명령은 있을 수 없고 규칙과 조례가 명령을 어길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위, 아래에 있는 법은 상위, 위에 있는 법을 어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헌법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헌법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국민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헌법은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 모두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장 힘이 세고요. 법률은 누가 만들죠? 그렇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이것도 국민의 대표가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 그럼 명령이나 규칙은 누가 만드냐? 명령은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법률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뽑았지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이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명령이 어떤 정당성이 법률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리가 발생하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했냐?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렇게 국가의 최고법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국가의 통치 조직, 그리고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통치 조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행정부나 뭐 국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도 헌법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1조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죠. 행정부나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정해놓은 이유는 누가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즉 독재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독재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사람들의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권력자의 마음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헌법의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토대로, 이거를 가장 큰 뼈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헌법학자들이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토대 위에, 그 위에 이제 다양한 권리들이 놓여 있다. 마치 이제 얘가 이제 바닥이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 기둥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토대 위에 자유권도 있고 평등권도 있고 참정권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것도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헌법 조문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이제 10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조를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기본권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자유권, 두 번째는 평등권, 세 번째는 참정권, 네 번째 사회권, 다섯 번째 청구권이 있죠. 앞에 네 가지 자유, 평등, 참정, 사회는 사실 앞에서 배웠던 것과 내용이 비슷한데 좀 심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청구권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자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성격을 갖냐? 일단 의미를 보시면 이거 중요해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제가 이제 앞에서 인권단원 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유권과 평등권이라는 그 관념이 처음 생겨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중세시대는 어땠는데? 신분이 있었고요. 왕이나 귀족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세금을 빼앗아 가고, 그쵸? 내 세금 막 수탈해 가고 그러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나에게 되게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막 이사도 못하게 해, 세금도 걷어가,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신분이 다르다고 결혼도 못하게 막 뭘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당한 간섭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배웠겠지만 자유권은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 사회개혁론자들이 말하는 국가가 없었던 상태에서도 자유권과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우리 로크 같은 학자들 보면은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유권과 평등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 상태로부터 인정된 자연권적 기본권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유권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져요.
소극적이라는 거는 국가가 뭘 좀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방어적 권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나를, 여기를 보세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권리. 나에게 부당하게 뭐 요구하지 마. 난 자유롭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리고 포괄적 권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포괄은 반대말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데 반대말은 열거적 권리거든요. 뒤에서도 나와요. 열거적 권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헌법에 열거, 나열되어 있는 것만을 보장해주는 권리가 열거적 권리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포괄적 권리는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보장해주는 권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의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자유권이 있어요. 여기 종류를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자유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면은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뭘로 들었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뭐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라는 게 헌법에 없으니까 그럼 그거는 보장을 안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라는 것도 이 다른 것들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거니까 얘가 여기 써있진 않지만 얘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게 포괄적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요. 자유권은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도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해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왜 국가로부터의 자유냐면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죠. 이건 여러분 인권 발달 과정 배웠으니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을 볼게요.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이 이제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뭐야 너 왜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거는 반대말을 생각하면 되는데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면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은 허용한다는 거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똑같이 했는데 그 결과가 달라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1등급을 받고 어떤 친구는 4등급을 받았어. 그래서 1등급 받은 친구는 서울대를 가고요. 4등급 받은 친구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갔다 와야까? 교통대를 갖다 치자.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불평등해 라고 하지는 않죠. 물론 속은 좀 상하겠지만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특정한 인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내가 여자나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이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등권의 성격을 볼게요. 평등권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로부터 인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도 인정되는 권리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본질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거는 아니다. 죄송해요. 여기 아니라 이거 다음 거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본질적 기본권이고 얘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이거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말이 좀 어려워서 다른 애들이랑 헷갈리거든요.
특히 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평등하지 않으면 다른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평등해야지 다른 기본권들이 의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시는 인도였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라는 신분제도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막 발음도 안 돼.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정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신분이 아직도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도에서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가촉 천민은 할 수 있는 일도 몇 개 없어. 뭐 빨래나 하던지 뭐 가정부 같은 거밖에 못해. 뭐 변호사 이런 거 못해.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직업 같은 것도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인도에도 자유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을 거고 행복 추구라는 권리가 있겠죠.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신분제 때문에. 이게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면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권이 있다고 해도 이 신분제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들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먼저 사회가 평등해야지 그 기본권들이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권의 특징 볼게요. 평등권은 상대적이고 비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있어요. 즉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보다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 우리 이거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프 같은 거 얘네는 읽기 얼마나 힘들겠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별은 인정한다. 자, 참정권을 볼게요.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서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고 정치가 이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인 거죠. 이 참정권은 앞에서 배운 것들과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일단 참정권의 종류 먼저 봅시다.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선거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는 거죠.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은 뭐냐면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서 임할 수 있는 권리, 즉 다시 말해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은 뭐냐면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헌법조문으로 국민투표 나와 있는 부분 2개를 찾았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대통령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국가 안보나 뭐 외교, 공공복리, 공공질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통일을 하기로 약간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진짜 통일을 할까 말까요를 국민들에게 투표를 붙이는 거지. 찬반 투표를. 그런 거.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 한번 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어떤 때 할 수 있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때도 국민투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국민투표 했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유신헌법이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참정권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참정권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참정권은 열거적,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외에는 다른 건 보장해주지 않아요. 열거적 권리다. 적극적,
국가가 무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 선거하려면은 투표소 설치해줘야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적극적 권리. 능동적 권리.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라서 능동적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죠. 국민이 내가 국가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국가애의 자유라는 말도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국가애의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다른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다시 정치 참여를 통해 자유를 누린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제 다른 학생한테 설명했었던 건데,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휠체어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휠체어를 타고 거기를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지하철 역사 중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겠죠. 모든 지하철역마다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는 칸을 만들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 법은 통과가 되면은 장애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하는 데에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동에 대한 권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왜냐면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보장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참정권의 발현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권을 볼게요. 사회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사회권은 여러분이 저번 시험 범위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게 한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20세기 들어서 획득한 기본권이죠. 그리고 이 사회권도 다른 참정권과 비슷하게 적극적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받도록 일자리를 주고 사회 보장을 할 수 있게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권리이고요. 복지국가 이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국가에 의한 자유다라고 불러요. 왜 국가에 의한 자유냐면은 국가가 나에게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시켜야지 내가 인간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에게 생계를 보전을 해줘야지 내가 인간으로서 진정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거적 기본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열거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도둑이 들면은 뭐가 침해돼요? 재산권이 침해되겠죠? 그러면 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울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을 잡고 걔한테 재판을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걔가 가져간 물건을 돌려받던지 망가진 거에 대해서 돈으로 어떤 보상을 받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청구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판을 열도록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종류 먼저 볼게요. 청구권의 종류에는 청원권. 청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따가 설명하면 되겠다.
지금 설명할게요. 청원권. 청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일 쉬운 청원 있잖아요. 국민청원.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사람들 뭐 했어요? 뭐 이러이런 게 문제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죠. 그리고 동의를 받잖아요. 똑같아요. 청원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요구사항을 문서로서 청원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원권이에요. 자, 청원권 쉽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 교과서에 이거 주석에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 교과서 주석을 좀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죄송해요. 굿노트에 있는데. 어지럽죠?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이제 예시를 안타깝지만 뭘로 드냐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어요. 국민들이 이 참사가 일어난 시각이 대략 한 10시 10분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통제해주세요. 여기 압사당할 것 같다고 신고를 했던 게 대략 6시 반부터였다고 합니다. 아주 여러 번 신고를 했어요. 그러나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이 국민을 지키러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죠. 생명권이 침해당했죠. 그런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죠. 요것도 교과서를 보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물리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겠지만 화성에서 옛날에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야. 범인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이 진범을 못 잡는데 이때는 좀 되게 옛날이라서 수사를 막 했으면 범인이 잡혔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범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잡아간 거야. 좀 웃기죠. 그래서 사실은 진범은 따로 있는데 얘는 못 잡았는데 다른 사람을 잡아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년 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잘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옥살이를 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도록 했죠.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났는데 뭐 배상 금액이 보통은 한 16억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이걸 받아도 이 20년이 보상이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좀 슬픈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청구권의 성격을 볼게요. 청구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또 어려운 말 하나 나왔네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예시 있잖아요. 제가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은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얘가 있는데 침해가 됐잖아. 그 침해된 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재판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때 필요한 권리가 뭐야? 재판 청구권이라는 청구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는 나의 침해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학습지엔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수단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선구권은 국가를 전제로 보장되죠. 왜? 청원 국가가 하는 거고, 국가배상청구권 국가가 배상해주는 거고, 형사보상청구권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유권이나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없을 때도 인정이 되는 기본권이었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전제로 보장되는 적극적 기본권, 위에랑 마찬가지로 국가의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기본권이고요. 열거적 기본권, 여기에 나열된 거 외에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등권과 자유권의 약간 특징이 좀 비슷한 편이고요. 참정사회 청구권의 또 특징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다. 얘 둘은 국가가 없어도 보장되는 거고 참정사회 청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있어야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좀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권력 분립부터 해야 하도록 할게요.